자,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세 번째 썰. 이건 지금 요즘에 젊은 세대들분들한테 제가 뭐 그럴 만한 자격이 있나 모르겠지만 좀 충고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번 주제를 가져와 봤습니다. 제가 왜 갑자기 이런 말씀 드리냐면 뭐 다 아는 주제예요. 빚지면 안 된다는 거. 어, 그 제가 갑자기 왜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냐 하면 여러분 빚지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. 빚지면 안 된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. 근데 주변에 보면 특히 젊은 세대들 중에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. 뭐야? 방중했어? 감사합니다. 왜 방중했어? 방중하면 안 되는데. 굉장히 많아요. 뭐 빚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대표적으로 학자금 대출. 뭐, 야, 역시 돈을 많이 빠니까 야, 치사하네요. 빨 거 다 빨고 이제 야, 딱 미션 이제 돈 되는 거 딱 하고 바로 빠지네. 야. 야. 오늘 제대로 잔악기 보던데. 야. 굵직한 미션 몇 개 하고 나서 아 이제 더 이상 나올 거 없겠다. 아 오트제이님 어세요? 아 이제 더 이상 내한테 나올 거 없다. 나올 거 없어. 그래. 이때다 싶어가지고 바로 나오시네. 야. 이제 학자금 대출 있고 뭐 카푸어 있고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 B2 이렇게 있습니다. 하우스푸어는 뺄게요. 왜냐 하우스푸어를 하고 싶어도 못하기 때문에. 근데 젊은 나이에 이 빚을 우습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. 물론 빚을 다 질만 하니까 더 지는 거겠지만 근데 내가 느끼기에 이 빚이라는 걸 뭐 너무 좀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에이 하우스포 오트제이는 아니죠. 뭐 오트제이는 거의 다 갚아가잖아요. 보통 하우스포로 가면 집값의 한 절반 이상이 이제 빚으로 있는 사람들. 그런 사람이 하우스포죠. 뭐 한 4, 5천 정도 있는 사람은 아니죠. 자, 그래서 왜 젊은 나이 빚지면 안 되고 왜 이 빚이 무서운지를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. 뭐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에요. 자, 일단 첫 번째는 너무 어린 나이에 빚을 지면 이 빚이 어, 이 빚에 대한 무대가 상당하다는 거예요. 생각 이상으로. 그러니까 보통 그런 생각한단 말이에요. 뭐냐면 학자금 대출 같은 거 뭐 받을 만하니까 다 받는 건데 그 학자금 대출 같은 것도 졸업하고 나서 이걸 어떻게 갚아야지 생각을 거의 안 해. 그냥 뭐 거기니 빠지시고요. 기만자 아닙니까? 아 자꾸 기만자분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. 근데 그 빚하고 다른 게 뭐냐 하면 이 빚도 내가 감당할 수 있냐 감당할 수 없냐 이게 정말 중요하잖아. 근데 나이가 어릴 때는 이게 내 빚이 이게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구분이 안 되잖아 이게. 카푸어도 내가 봤을 때 카푸어 왜 하냐면 내가 어느 정도 내 능력치가 있는 상태에서 감당할 수 있겠다고 차를 지르는 게 아니라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차를 지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. 차를 어떻게 뽑는다 하더라도 유지비나 나중에 갚아 나갈 돈을 생각 안 하고 뽑다가 거덜 나가지고 이제 차값을 팔고 신용 불려자 되고 빚은 엄청나게 많이 오고 이렇게 되잖아요.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아직 경제 판단이 잘 안 선다는 거죠. 안 선 상태에서 이 빚을 우습게 생각하면 나중에 이 빚이 이제 쌓이고 쌓이고 해서
좀 금액이 커졌을 때 그 무게가 내가 나중에 이제 갚아야지라고 맘먹었을 때 그 무게가 상당히 무겁다는 거죠. 학자금 대출 같은 거 그런 거야. 한 학기 할 때는 잘 모르겠지. 한 학기. 한 학기 할 때 모르잖아요. 한 2학기 되면 뭐 1,000만 원 되네? 아, 1,000만 원 뭐 나중에 나와서 한 1년 뭐 한 몇 개월 해서 뭐 갚으면 되겠지. 그래서 뭐 한 2천만 원 된단 말이야. 2,400만 원. 그래서 나올 때 한 2,400만 원 빚을 져요. 근데 나오고 나니까 취업이 안 돼. 취업이 안 돼요. 그래서 서울권에 취업하려고 하니까 자취를 해야 되죠. 자취를 하다 보니까 월세 이것저것 나가기 너무 많아. 밥값도 많이 나오고 물가 장난 아니에요. 거기다가 알바비만 가지고는 이게 감당이 안 돼요. 빚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. 지금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. 지금 주변에. 취업도 힘들지만 이 빚 때문에 이 빚 때문에 좀 어려움을 호소하는 젊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거죠.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뉴스를 통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가계대출이 역대 최고라고 하지 않습니까? 제가 봤을 때 역대 최고의 이유가 나이 많은 사람이 빚을 진 것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린 사람이 빚을 진 사람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. 훨씬 많아졌다고 생각합니다. 자,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자, 빚을 우습게 알면 돈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. 돈이 안 보여요. 자꾸 뭐 이제 카드 돌려받기 하고 뭐 차 바꾸고 하는 사람들 보면 모아놓은 돈이 없어요. 당연히 모아놓은 돈이 없죠. 차에 돈 다 나가니까. 물론 그 젊은 나이 때 하고 싶은 거 많고 지르고 싶은 거 많고 남자 같은 게 차 뽑아가지고 여자 뭐 옆에 태우고 싶고 좀 비싼 옷도 입고 싶고 그리고 이해합니다. 근데 그거 다 해가지고 어떻게 돈 모으나요? 그걸 다 하면서 난 돈이 없어. 당연히 돈이 없죠. 돈 다 썼으니까. 자기 쓰는 건 생각도 안 하고 나 월급이 작아서 돈을 못 모아. 그러면서 뭐 대한민국 욕하고 그러면 날라지는 게 뭐가 있어요? 음. 당장 내가 무슨 일자리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게 문제잖아요. 이게 돈을 모아도 모자랄 판에 안 모이잖아. 그냥 빚 때문에. 맞잖아요. 그래서 오죽하면 그런 말이 생겼을까요? 빚만 없어도 성공이다. 너희 나이 때 빚만 없어도 성공이야. 근데 솔직히 까놓고 얘기합시다. 빚 없는 게 무슨 성공이야? 그 본전이죠, 본전. 무슨 본전이 성공입니까? 그 말이 역설적으로 하자면 그만큼 젊은 사람들이 빚진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. 채무를 가진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. 채무를 가진 사람보다 가지지 않은 사람이 적어서 이제 빚만 없어도 성공이라 얘기하는 거예요. 근데 이 빚을 우습게 생각하고 또 빌리고 갚고 해봐요. 그러면 뭐 나이만 차고 모아놓은 돈은 없고 다란 쳇바퀴죠. 나아진 거 하나도 없고. 자,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빚도 자산? 네, 개소리입니다. 나는 이거 정말 희대의 개소리 생각을 해. 빚은 빚일 뿐이에요. 빚도 자산. 보통 이제 빚지는 사람들이 보통 자기가 빚지는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 자산이란 말을 쓰는데 빚은 빚이에요. 왜냐? 자산이고 나발이고 할 것 없이 내가 언젠가 다 갚아야 되기 때문에. 물론 집을 살 때 당연히 빚을 져야 되는 게 맞아요. 우리나라에서. 어쩔 수가 없는 거죠. 자, 자산을 얘기하려면 적어도 내가 그걸 다 갖고 나서 자산을 얘기해야지. 아니면 거의 다 갖고 나서. 오토제이처럼. 근데 빚이 한참 남았는데 그것도 자산이래. 나는 솔직히 뭐 서울에서 뭐 빚 샀다고 뭐
한 10억짜리 집 사가지고 한 7억 빚졌다. 자산 생각하지 않습니까? 평생 갚아야 되는 거잖아. 그리고 그 지분에 내 지분보다 은행 지분이 더 많잖아요. 그리고 내가 그 빚을 못 갚으면 내 자산이 아니라 은행 게 되는 거잖아요. 안 그렇습니까? 빚은 빚일 뿐입니다. 내가 어떻게든 갚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. 부모님 저 아직 빚 8,770만 원 남았다. 그러면서 포장한테 미션이나 걸고 있고 참 보기 좋습니다. 농담이고요. 네, 농담이고 거는 거 거는 거죠. 그 갚아야 돼요. 갚아야 돼. 어, 빚은 빚일 뿐이에요. 내가 언젠간 다 처분해야 되는 거죠. 못 갚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잃는 거예요.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. 난 그런 말을 정말 싫어하거든요. 뭔가 나쁜 말을 좋게 미화시키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. 빚은 빚일 뿐입니다. 자, 그리고 네 번째. 음, 자, 빚을 졌는데 내가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때는 정말 돌이킬 수 없다. 그러니까 빚을 질 수 있어요, 여러분 살면서. 빚을 물론 안 져야겠지만 어찌어찌 해가지고 뭐 취업이나 뭐 집 같은 문제 때문에 빚을 질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. 근데 이 빚이라는 것도 그런 거죠. 오투제이님, 님이 지금 집을 사면서 빚을 졌잖아요. 왜 졌습니까? 내가 지금 큰 돈이 있지만 내가 열심히 지금 직장 안 그만두고 계속 일해가지고 끊이지 난입한다면 난입할 만한 자신도 있고 그럴 만한 젊음도 있고 어,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산 거지. 그냥 내가 뭐 일 그만 간두고 뭐 때려치우고 하면서 어, 빚을 졌다. 그건 절대 아니잖아요. 맞잖아요. 그건 절대 아니잖아요. 근데 과연 젊은 사람들 중에 나이든 아니, 나이든이 아니라 한 대학생 친구들 중에 이걸 내가 감당할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?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. 특히 어린 나이에 빚을 졌는데 이걸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신용불량자가 된다거나 괴인의 생이 밝잖아요. 그러면 그렇게 돼버리면 나중에 내 인생에서 뭔가 좀 올라가는 그런 단계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. 없습니다.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신용불량자든 뭐 개인의 생, 개인의 하사이든 그냥 나라에서 거지라고 인정하는 거예요. 넌 거지다. 나쁘게 얘기하면 넌 거지기 때문에 올라갈 수 없다. 이게 우리나라에서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. 사업이든 금전이든 간에 한번 내려가면 올라가기 힘들어요. 명심하셔야 돼요. 한번 밑으로 내려가면 올라가기 힘들고 대다수는 포기합니다. 그런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. 이게 무서운 거예요. 우리나라는 아셔야 돼요, 여러분. 뭐 사업도 할 수 있고 빚도 질 수 있는데 이걸 내가 만약에 감당 못 해가지고 추락하게 되면 이걸 다시 원상태로 복구하는데 시간도 엄청 오래 걸리고 그리고 그거 대다수는 복구 못 시킨다는 거예요. 제가 항상 이제 빚 얘기할 때마다 항상 이제 언급하는 분이 있는데 그 고인이 되신 분인데 그 알바왕 이종용 선생님 아시죠? 알바를 10개 해가지고 월 500씩 보신 분. 우리가 그분을 왜 대단하다고 얘기하겠습니까? 우리는 그걸 못해요. 할 수가 없어요. 절대 못해요. 오트제니 한번 물어볼게요. 하루에 하루도 안 쉬고, 아니, 하루가 아니라 1년에 하루도 안 쉬고, 하루 2시간씩 자면서,
10개 아르바이트를 쉬지 않고 밥 먹는 시간도 없어요. 차 안에서 컵라면 때워야 돼요. 그러면서 10년 동안 할 수 있어요. 차 안에 쪽잠 자면서. 못합니다. 우리는 5개도 못합니다. 3개도 겨우 합니다. 장단컨대. 여러분 투자 파는 거 아무나 못합니다. 여러분 당장 있잖아요. 여러분 투잡 같은 거 생각해봐요. 투잡. 그 한 마음 먹는다고 다 할 수 있어요? 못합니다. 여러분 투잡도 빡십니다. 투잡 하시면 정말 대단합니다. 투잡, 쓰리잡 하시면 정말 대단해요. 왜냐? 투잡하게 되면 개인 시간 없습니다. 뭐 취미생활 같은 거 없어요. 포기해야 됩니다. 저도 투잡 해봤습니다. 빨간납 반납 해야 됩니다. 반납할 각오도 해야 됩니다. 개인 취미 여가 좀 내려놔야 됩니다. 쓰리잡까지 해버리게 되면 그냥 잠자는 시간 말고는 없습니다. 잠자는 시간도 없습니다. 네, 그렇게 돼요. 간단하게 얘기해서 여러분 투잡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 뭐 낮에 일하는 직장 다니다가 퇴근하고 나서 대리운전 하면 돼요. 대리운전. 배달 뛴다거나. 이렇게 하면 돼. 쓰리잡 간단하게 낮에 일하고 주 일하고 밤에 와가지고 쿠팡 이츠나 뭐 배달 같은 거 좀 바이크 4-5시간 타고 그럼 생각해 보세요. 아무리 직장에서 일찍 맞춰서 6시 그럼 바이크 타는 데까지 7시 그럼 바이크를 4시간 타잖아. 11시야. 집에 12시. 바이크 타는 게 뭐 다른 일을 하는 거 편하다 하더라도 그래도 힘들어요, 여러분. 그걸 하고 주말에 택배 상하차까지 나가봐요. 그러면 정말 돈 버는 기회가 되는 거야.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. 근데 그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? 아무나 못하는 거거든. 그 이종현 선생님도 3억 5천만 원 빚이 있었는데 그분도 다 갚는데 10년이나 시간 걸렸어요. 10년. 장담하는데 그분이 아니면 못 갚아요. 3억 5천만 원. 여러분, 여러분 수중에 당장 5천만 원 있어도 못 갚습니다. 못 갚는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. 갚는 사람보다 못 갚고 포기하고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하는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. 더 많을 겁니다. 훨씬 더. 그렇게 한번 밟잖아요. 그러면 돈 모을 생각이나 다시 일어설 생각을 못 해요. 그렇죠. 잠도 못 자는데. 그러다가 언제 한번 픽 쓰러집니다, 여러분. 그렇게 일하다가 언제 한번 과로가 올라와가지고 피로가 올라와서 한번 픽 쓰러져요. 그럼 병원비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. 아니 그렇게 일하다 좀 잘못되면 죽을 수도 있어요. 과로사로. 심근경색으로 죽을 수 있습니다. 장기간 동안 이제 고노동을 하게 되면. 택배 상하차에서 그런 사례 많이 나오잖아요. 일하다가 갑자기 사람이 심장이 안 뛰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제 돌아가시는 사례 같은 것도.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. 이 빚을 지어가지고 나한테 굉장히 스스로한테 굉장한 마이너스를 준다는 거는 엄청난 압박으로 작용을 합니다. 엄청난 압박. 물론 뭐 누구나 다 잘 되고 싶고 처음부터 누가 이러려고 뭐 빚을 지겠냐 뭐 그런 말 할 수 있잖아요. 근데 그래도 웬만하면 빚을 지면 안 돼. 요즘 사회가 정말 무서운 게 그런 거예요. 빚진 사람들한테 기회를 안 줘요. 빚을 진 사람들한테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기회, 그 동아줄이 없어요. 동아줄이 있긴 한데 너무 가늘어서 잡을 수가 없어요. 그 동아줄 하나에 몇천 명이 매달려 있어. 그 밧줄 하나에. 그러면 그 밧줄 어떻게 했어요? 하중을 못 견뎌가지고 끊어지겠죠.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. 간단하게 20대 중반에 대학생이 뭐 이것저것 저질러 가지고 빚이 5천만 원 있어요. 그걸 다 갚을 수 있는 사람 몇 명이 될 것 같아요? 저는 한 10명 중에 한 2명만 갚고 독한 사람 2명은 나머지 못 갚아요. 왜냐? 그걸 갚으려고 하면 한 3, 4년 동안 죽었다 생각하고 일만 하고 뭐 취미생활에도 뭐도 못 해야 돼. 연애도 좀 포기해야 돼요. 그 정도 가고 있어야 돼. 시간은 그만큼 써야 돼요. 그 갚는데. 근데 그만큼 화려할 사람이 몇 명이 되겠어요? 아마 아예 처음부터 못 갚는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개인 회생 저자해볼까 이것부터 먼저 확인할 걸요 아마. 어떻게 하면 빚을 안 갚는 쪽으로 갈까. 근데 여러분 갑자기 그런 생각 들어요.
아니, 젊은 나이 때 개인 회생 절차를 밟았는데 과연 돈을 모을 생각을 할까요? 법에서 한번 구제를 받았는데 저는 할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돈을 많이 벌고 돈을 많이 모으고 잘 되는 거 중요해요. 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. 마이너스가 절대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. 이 마이너스가 되는 순간 다시 원상복구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큰 돈은 벌지 못할지언정 뒷걸음질 치면 안 돼요. 뒷걸음질은 앞으로 한 발자국밖에 못 간다 하더라도 열 발자국 뒤로 가면 안 됩니다. 열 발자국. 그걸 원상복구 시키는 너무나 시간과 많은 돈이 듭니다. 그래서 젊은 나이 빚지는 거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설령 내가 빚을 진다 하더라도 이걸 감당할 수 있는지 내 능력으로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그리고 웬만하면 빚을 안 지는 쪽으로 내한테 채무가 발생하지 않는 쪽으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이상으로 세 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